당시 새누리당 출신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장준하의 두개골을 본 순간 타살임을 확신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의문의 죽음, 장준하 편입니다. 1915년 10월 5일에 태어나서 1975년 8월 17일까지 60세를 살았다. 장준하는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 연화동에서 목사이던 장석인의 5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이 요절하여 사실상의 장남이었는데 할아버지 장윤희는 일찍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개신교 장로로 개화 인사였으며 고향 의주에 양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준하는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아내 김희숙을 따라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다. 5세인 1920년 아버지 장석인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의주군을 떠나 삭주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교육자이기도 했던 아버지 장석인은 자신의 사제를 들여 대간 유치원을 세우기도 했다. 16세인 1931년 삭주 대간 보통학교 5학년에 들어가 이듬해 이 학교를 졸업하였고 아버지가 교사로 근무하던 평양 숭실중학에 입학하였으나 아버지가 선천 신성중학교 교목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이곳으로 전학 졸업하였다. 평양 숭실중학교 재학 시절 문익환 융동주를 만나 셋은 절친이 된다. 22세인 1937년 신성중학교 교장 장이욱이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검거되자 장준하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장 석방을 위한 동맹 시위운동을 전개했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23세인 1938년 평안북도 정주의 신안소학교 교사로 부임하였으나 마라톤 선수였던 친구 김익준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25세인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간 장준하는 이듬해 4월 도요대학 철학과를 거쳐 1942년 장로교 계통의 일본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전택부, 문익환, 김관석, 박봉랑 등이 같은 학교에 있었다. 29세인 1944년 장준하는 귀국하여 신안소학교 시절 제자이자 같은 마을에 살던 김준덕의 맏딸인 김희숙과 결혼하였다. 당시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던 때라 장준하는 이와 같은 사정이 담긴 김희숙의 편지를 받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입대 전 결혼을 결심하고 귀국을 단행, 결혼을 서둘렀다. 둘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장준하는 기독교, 김희숙은 천주교였음에도 1944년 1월 5일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2주일 뒤 장준하는 일본군에 입대한다. 아내 김희숙은 2018년 9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944년 1월 일본 육군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 형식으로 강제 징병되었다. 이때 장준하는 지원하면서 이미 탈출을 결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입대 전 아내에게 편지 속에 성경 구절이 있거든 탈출한 줄 알라 라고 했고 실제로 탈출한 후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성경 구절을 썼다고 한다. 장준하는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중국 주둔 일본 관동군 스가다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6개월 뒤인 7월 7일 중국 장수성 시저우에서 3명의 동료와 함께 탈영하였다. 탈영 후 중국군의 도움으로 만난 김준엽과 평생 친형제 이상의 우정을 나눈다. 일본군을 탈출한 장준하, 김준엽 등 50여 명의 학도병들은 걸어서 9월 안우이성 린치안에 도착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의 한국광복군 간부 훈련반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가를 이용해 잡지 등불을 발간했다. 이곳에서의 훈련의 한계를 느낀 그는 김준엽 등과 함께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기로 계획했다. 2개월간 혹한, 배고픔과 사투를 벌인 끝에 1945년 1월 30일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도착하여 김구 주석을 만난다. 30세인 1945년 4월 장준하는 김준엽 등과 함께 시안으로 파견되어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의 지휘로 미군 전략 첩보대와 합작하여 벌이는 국내 진공작전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특수훈련을 받았다. 장준하는 5월 1일 광복군 육군 중위로 진급, 국내 밀파 특수공작원으로 대기하였다. 그해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바람에 모든 군사작전이 백지화되었고 광복 직후 그는 광복군 대위로 진급했다. 장준하는 11월 23일 김구 주석 등 임정 요인들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김구의 비서로 정치,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31세인 1946년 귀국한 광복군의 이범석은 장준하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장준하는 김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서직을 나와 이듬해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에 참가, 중앙훈련소의 교무처장직을 맡았으나 장준하는 곧 족청을 떠나고 만다. 34세인 1949년 1월 도서출판 한길사를 설립하고 출판 활동을 하던 그는 2월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여 그해 6월 졸업하였다. 이후 언론 활동에도 참여하여 동아일보 등의 사설이나 칼럼을 발표하기도 했다. 35세인 1950년 3월 이승만 정부에서 행정부 행정서기관에 임명되어 문교부 국민정신계몽 담당관이 되었다. 36세인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간 뒤 이듬해 9월 문교부 산하의 국민사상연구원에서 잡지 사상을 창간하였다. 38세인 1953년 4월 문교부 국민사상연구원을 사퇴하여 3년간의 공무원 생활에서 퇴직하고 피난지 부산에서 사상계를 창간했다. 그해 9월 사상계 1953년 9월호를 끝으로 부산 시대를 끝내고 서울 종로 한청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사상계를 계속 발행하였다. 41세인 1956년 소설가 김동일을 추모하여 만든 동인문학상을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를 김성한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동인문학상을 통해 수많은 문인들이 발굴되었다. 1958년 그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는 칼럼을 발표하며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규탄했다. 45세인 1960년 사상계를 통하여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행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해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출범하자 장면의 부탁으로 문교부 대학교육심의회 의원, 이듬해는 대한민국 국토건설단 기획부장에 발탁된 후 단장을 맡아 청년들의 정신교육을 맡았다. 46세인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국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라며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혁명위원회가 약속했던 조속한 민정의양을 할 의도가 없음을 알게 된 이후 장준하는 군사정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군정에서는 그가 재무부 장관 김영선에게 1천만 환을 빌린 것을 물고 늘어져 그를 부패 언론인으로 규정,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로 묶어버리고 장준하는 여러 차례 불려가 추궁을 당하였다. 47세인 1962년 8월 필리핀으로 가서 막사이 사이상을 받고 귀국하였다. 48세인 1963년 군사정권이 출범하자 장준하는 윤보선, 장택상, 함석헌 등과 함께 야당 활동에 뛰어든다. 대선에서 장준하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49세인 1964년 윤보선, 장택상, 박순천 등이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을 대일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벌이자 장준하와 사상계도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선봉에 나선다. 장준하는 대일 굴욕 외교 반대투쟁위원회의 초청 연사로 전국을 순회 강연하며 70여회의 연설을 통해 박정희, 김종필 등과 한일회담 주체 세력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두 차례에 걸쳐 물샐 틈 없는 세무사찰을 자행해 사상계를 고사상토로 몰아갔다. 51세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나자 대구에서 열린 민중당 집회에서 우리나라 밀수 왕초는 바로 박정희라고 비판하였다. 밀수 왕초 발언이 문제되어 10월 장준하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되었다가 2달 뒤 보증금 5만원과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되었다. 52세인 1967년 신민당에 입당하여 신민당 중앙당 당무위원, 신민당 서울특별시 제4지구당 위원장 등을 지냈고 그의 신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해 5월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를 지지하였다. 장준하는 당시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일본군 장교 경력과 남노당 활동 시 조직원을 팔아 넘긴 것을 언급하며 박정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남베트남에 팔아먹고 피를 판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라며 베트남 파병을 맹렬히 비난했다. 장준하는 지지 유세 중 친일파 발언이 문제가 되어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3개월간 투옥되기도 하였다. 56세인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이 선출되자 윤보선은 이에 반발하여 신민당을 탈당, 국민당을 창당하는데 이때 장준하도 함께한다. 같은 해 장준하는 출판사 사상사를 설립하고 자서전 돌베개를 출판하였다. 58세인 1973년 장준하는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 최고위원에 뽑힌 후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통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
59세인 1974년 4월 대통령 긴급조치가 기본권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심장협심증과 강경화 증세 악화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출감하였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는 호림산악회 회원 약 40여 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의 약사계곡 입구에 도착하여 약사봉에 올랐다. 그러나 장준하는 이날 오후 약사계곡 절벽 아래에서 김용환 및 호림산악회 회원들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 이날 형식적인 사고 조사와 시신 수습이 이루어진 이후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되었다. 향년 60세였다. 8월 21일 명동 성당에서 거행된 연결 미사에는 각계 인사 및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그의 시신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의 나사렛 묘지에 안장되었다. 장준하의 사망 이후 사망 경위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다. 장준하가 암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장준하의 유신개헌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했으나 변사 사건 기록 폐기, 수사 관련 경찰관들의 사망, 국가정보원 자료의 미확보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최종 발표했다. 2012년 8월 15일 그의 묘를 이장할 때 사망 후 처음으로 유골을 검시하였는데 두개골에 직경 6cm짜리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른 신체 부위에는 추락시 발견되는 골절이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아 타살의 가능성이 높아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출신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장준하의 두개골을 본 순간 타살임을 확신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장준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8월 15일 건국 공로훈장 애국장이 주소되었다. 장준하는 사상계를 창건하여 지성의 무기를 가지고 권력에 대항하였고 국민개봉과 독재에 항거하였다.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그의 평생 친구인 김준엽은 사상계는 자유, 민권운동, 통일문제, 경제문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줄기차게 추구했고 사상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이 모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하였다. 장준하의 묘는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의 나사렛 묘지에 있었으나 2012년 8월 15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장준하 공원이 조성되면서 그의 시신도 이곳으로 이장 안장되었다. 지금까지 장준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